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구시장 후보들이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인 대구공항 이전에 대해서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립대학의 운영기금 일부를 지원하고 대학 측은 정부의 간섭을 일부 수용하는 공영형 사립대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지역 사립대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국가대표 컬링 선수단을 환영하는 행사가 경북도청과 의성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포항에서 발견된 천연가스가 1년째 타오르자 뒤늦게 매장량과 경제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1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포근하겠다죠? 네, 계속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공기질이 조금 나쁘다고 하는데요.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연일 온화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봄 기운이 짙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4도, 안동 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21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20도를 웃돌겠습니다. 한결 포근하고 활동하기 좋은 날이 되겠는데요. 낮 기온이 오른 만큼 일교차도 무척 크겠습니다.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일교차로 인해 오늘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또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예상되지만 출근길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는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 비가 내리고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월 대구시장 선거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대구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의 생각이나 입장이 다릅니다. 누가 대구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장 예비 후보로 6명이 등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찬성한 사람은 권영진 대구시장 한 명뿐입니다. 대부분 군 공항만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예비후보는 시민 의견 수렴이 먼저라며 유보 의견을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 공항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발전을 위해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민간 공항은 지금처럼 그 자리에 둬야 도시가 발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공항은 오히려 확장하고 소음 피해가 큰 군공항은 옮긴다는 생각인데 문제는 현실성입니다. 현실적으로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 존치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어떤 입장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지. 한편 예비 후보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철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통합 이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공정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공동위원장은 군 공항만 옮긴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90% 이상이 사립대인데요. 빠르면 내년에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나옵니다. 공영형 사립대란 것인데요. 국가가 사립대학 운영비를 일정 부분 대고 대학은 공익이사를 받아들여 공공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사립대학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대학교는 지난해 학과 경비와 교수 연구비를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경영난 때문입니다. 결국 돌파구를 공영형 사립대로 잡았습니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많게는 이사회 절반을 공익이사로 채워야 합니다. 학교 구성원과 학교 법인 간 의견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학내 구성원과 대학 법인과의 합의된 소위 지배구조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인과 대학 구성원들이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토론을 통해서 합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대구대학교도 교수회와 직원노조가 공영형 사립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어떤 그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등록금 동결이 1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사학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재정 적자에 이게 이제 막 노출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공영형 사립대 예산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정부 안은
지방선거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서열을 무너뜨리고 사학 비리를 없애는 효과가 분명 큽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이 얼마나 뒷받침해줄지, 가족 경영 형식을 띈 사립대학들이 얼마나 동참할지도 지금으로서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상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선수단을 환영하는 행사가 경북도청과 의성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컬링 대표 선수들은 연예인급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립교향악단의 연주와 함께 컬링 선수단이 도청강당에 입장합니다.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며 환호하는 모습에 시골 소녀에서 연예인급으로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합니다. 경상북도는 격려금을 주며 축하했고 후원사인 신세계는 포상금 2억 9,500만 원을 내놨습니다. 환영식 가장 마지막 순서 사인회의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사람이 앞에 있어가지고 되게 뭔가 새로웠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요. 고향 의성의 환영은 떠들썩했습니다. 군민들이 도로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태극기를 흔들며 맞았습니다. 버스에 탄 채 군청으로 들어가려던 선수들은 계획을 바꿔 환영 인파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의성군의 격려금과 별도로 마을 주민이나 출향인들이 격려금을 앞다퉈 내놔 3,100만 원이 모였고 피혁 공장을 운영하는 한 출향인은 격려품으로 핸드백 20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소 지루했던 환영식을 끝까지 지키며 사인을 받아낸 아이들은 기분이 최고입니다. 엄청 예뻐요. 너무 좋아요. 와, 완전 좋아요. 경상북도 의성군의 열렬한 환영 행사에 선수들은 감사했고 이제 14일 날 출국을 하는데 출국해서 세계선수권까지 최선을 다하고 올 생각입니다. 두 지자체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선수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있고 또 그를 통해서 극복한 선수들의 그런 기운이 살아나도록 전담 코치를 파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도 코치를 파견하고 한편 경상북도 환영 행사에 참석했던 코치진과 컬링 관계자들은 의성군 환영 행사에는 예고 없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에서 발견된 천연가스가 1년 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2, 3개월이면 꺼질 것으로 예상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뒤늦게 매장량과 경제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8일 폐철도 공원화 사업 현장.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200m 아래로 시추공을 뚫던 중 천연가스가 새나와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스가 발견됐다며 흥분했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신 불의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가 없고 이런 나라에서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온다하는 게 이걸 기술적으로 좀 개발을 해가지고 불은 예상외로 1년이 지나도 꺼지지 않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은 지난달부터 인근 지역을 굴착해 가며 가스 매장량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음파로 땅속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탄성파 탐사도 진행되는데 결과는 9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조사 탐사를 좀 더 정밀히 수행을 해서 이번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잠재적인 자원량을 바탕으로 경제성이라든지 차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요. 이런 가운데 포항에서 간간히 발견되는 천연가스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시의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이재진 의원은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가스를 허공에 날렸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70년대에 보면은 해도, 용동, 성곡 지역에서도 가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지역을 포항에서도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 숭례문 보건공사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금강송을 빼돌린 사건 기억하시죠? 국산 소나무가 외국산 소나무보다 몇 배나 비싼데도 외형이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수종 속임을 해결할 수 있는 DNA 분석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정윤호 기자입니다. 문화재 보건공사 과정에서 만연한 뇌물 그리고 횡령, 자격증 대여 혐의
이런 것으로 총 24명을 검거해서 공사 관계자들이 금강송을 빼돌린 이유는 바로 국산 소나무의 높은 가격입니다. 문화재와 한옥 건축에 들어가는 직경 45cm 이상의 소나무 특용재 가격은 1세제곱미터당 대략 100만 원. 반면에 유럽산인 구주 소나무는 70만 원으로 국산보다 30% 정도 낮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만 목재의 외부 형태와 내부 구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수종 속임 문제는 수시로 발생합니다. 국내산하고 국외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전적인 이유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산림과학원은 이런 수종 속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종 식별 DNA 분석 기술을 개발해 최근 특허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 기술은 국산 소나무와 구주 소나무의 DNA 차이를 식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DNA 분석을 하게 되면은 고유한 생물학적인 차이점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종식별 DNA 분석 기술은 국산 소나무 목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나무 목재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과학원은 앞으로 목재 이력 관리제 등의 산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목재의 원산지 판별 기술 등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간부들이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보직을 사퇴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팀장 이상 간부들은 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달부터 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노조 총파업과 보직자 사퇴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창립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구 시내 전통시장의 4분의 1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통시장 121곳 가운데 18곳이 소방등급 5등급 가운데 최하위 등급인 불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13곳은 그 다음 하위 등급인 미흡으로 나타나 전체 조사 대상 시장 중 31%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는 31억여 원을 들여 17개 전통시장에 약 4,000개 점포에 화재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45개 전통시장에 4,800개 점포에는 노후 전기 설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푼 화물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 말까지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서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몰래 푼 화물차를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 자동차가 전체 차의 3.5%에 불과하지만 교통 사망사고의 15%, 보행자 사망사고의 17%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도심에 대형 원시인 조형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은 최근 진천동 도로변에 총 길이 20m, 높이 6m 크기로 깊이 잠에 든 원시인의 모습의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2만 년 역사가 잠든 곳이라는 제목의 이 조형물은 국가사적인 진천동 입석이 있는 일대를 선사시대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유럽 원정에 나설 국가대표팀 소집 명단에 대구FC 소속 조현우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23살 이하 대표팀 명단에는 29명 모두 K리그 출신인 가운데 대구FC 수비수 김우석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2018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오늘 시작되는 가운데 삼성 라이온즈는 오늘 KT를 상대로 수원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올해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으로 오는 8월 리그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모든 일정이 조금씩 앞당겨져 역대 가장 빠른 3월 24일에 정규 시즌이 개막합니다. 삼성은 오늘과 내일 KT를 상대로 수원 원정 경기를 한 뒤 오는 목요일부터는 SK와 2연전, 주말에는 지난해 우승팀 기아와의 2연전을 모두 홈인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치릅니다.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개최되는 제21회 영덕 대게축제를 앞두고 영덕군이 강구항 대게상가에 대한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영덕군은 공무원과 소비자 감시원으로 점검단을 꾸려 위생 청결 상태 지도와 점검에 나서는 한편 불법 호객 행위도 단속합니다.
해오름 동맥을 한 포항과 경주, 울산시의 문화관광 분야 실무 공무원들이 새해 첫 모임을 갖고 11건의 업무를 협의했습니다. 세계도시 공무원 60명은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생협의회를 열고 아마추어 합창단 교류를 오는 11월쯤 올해 울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포항, 그리고 2020년에는 경주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국악교류도 올해는 포항, 내년에는 경주에서 열고 음식 투어 상품 개발과 생활체육 대축전 시립예술단 합동 공연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일 온화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봄 기운이 짙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4도, 안동 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21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20도를 웃돌겠습니다. 한결 포근하고 활동하기 좋은 날이 되겠는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무척 크겠습니다.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일교차로 인해 오늘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예상되지만 출근길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나타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일본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이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4도, 영천 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영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2도, 구미도 2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상주 21도, 구미 22도로 포근한 날이 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도, 의성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1도, 의성 22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11도, 낮 기온 2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 비가 내리고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